네, 옷장 들어서 낙폭을 조금 줄여주는 움직임도 나오기는 하지만 상승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하락 구간인 모습인데요. 자, 2시 50분 월요일 구간에 시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자, 코스피 전장 대비 0.5%가량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장 대비 0.55% 하락 중인 모습인데요. 포인트로 15%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10조 원이 조금 넘게 집계가 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 2,646포인트입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는 낙폭을 조금 줄여주기도 합니다. 정오 부근에 2,633포인트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갔다가 오후장 들어서 낙폭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죠. 현재는 2,640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2,650포인트에 다가서는 모습이죠. 현재 구간 2,647포인트입니다. 자, 수급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오늘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외국인이 현재 7천억 원 가까이 좀 매도가 더 많은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기관은 일단 매수가 좀 더 많은 모습이긴 합니다. 39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자, 그리고 개인이 좀 뚜렷하게 사들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개인 쪽에서는 6,3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승과 하락 업종이 좀 비슷한 수준인데 먼저 등락률 하위 순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떨어지는 업종부터 좀 보시죠. 섬유 의복 업종이 충격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오늘 의류주들이 많이 흔들리는 가운데서 섬유 의복 업종이 올 들어 가장 낮습니다. 업종 지수 흐름이 굉장히 부진하죠. 특히 이 업종 지수에 속한 F&F 쪽에서 두 자릿수 하락률이 기록이 되면서 이 업종 지수를 크게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보시면 섬유 의복 업종이 7.4%대 급락 중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화학 업종도 좀 부진한 수준이죠. 최근 등락률 하단에 최상단에 이름을 자주 올리는 업종이 바로 이 화학 업종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2.2% 정도 내려가는 모습이고 그 뒤를 이어서 비금속 광물 업종도 2% 넘게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운송 장비와 함께 음식료품 업종까지도 각각 1.8% 그리고 1.2% 내리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오르는 업종 보시면 오랜만에 통신 업종이 상당히 좀 선전하고 있습니다. 통신 3사 주가가 오늘 모두 오르면서 업종 지수 흐름이 상당히 강하죠. 현재 구간 보시면 3.3%대 통신 업종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철강 금속 업종도 1.7% 오르면서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뒤로 은행 업종이 1.18% 그리고 운수 창고와 기계 업종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요,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자동차 이렇게 관련된 종목군들이 뚜렷하게 하락입니다. 자, 보시면 먼저 반도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단 6만 원대 다시 좀 확인이 되고 있죠. 현재 구간 보시면 69,900원에서 거래가 됩니다. 거의 제자리 걸음 수준이긴 한데 조금 밀리는 흐름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조금 밀려납니다. 현재 구간 보시면 낙폭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 1% 가까이 좀 내려가는 모습이죠. 11만 6천 원대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요새 특히 2차전지 이 배터리 쪽에서 충격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리튬이나 니켈 같은 배터리 소재 가격이 폭등한다는 소식이죠. 자, 그래서 2차전지 관련 회사들의 비용 부담이 급격히 커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코스피 200에 편입된 이후로 굉장히 부진한 흐름이 이어갑니다. 또다시 오늘 장에서도 신저가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죠. 자, 보시는 대로 전장 대비 5% 넘게 급락입니다. 37만 원대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 현재 구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모회사인 LG화학의 경우에도 오늘 장 부진합니다. LG화학도 3% 가까이 좀 내려가는 모습이죠. 45만 8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자, 그리고 삼성 SDI의 경우에도 오늘 장에서도 또다시 신저가가 기록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삼성 SDI도 전장 대비 크게 장 초반에는 크게 밀리면서 신저가가 기록이 됐는데, 자,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크게 줄여주더니 현재 구간에서는 결국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1%대 올라오는 흐름인데요. 48만 8,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자동차도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 최근 장에서 이어지고 있죠. 자, 현대차의 경우에도 전장 대비 거의 3% 가까이 밀립니다. 16만 4,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기아의 경우에도 2% 가까이 밀리는 모습이죠. 현재 구간 6만 8,7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오늘장 유난히 강한 종목이 있는데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최근에 주가를 많이 흔들어냈던 고위 분식회계 이 혐의를
벗게 되었다. 바로 이런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자, 셀트리온 보시면 전장 대비 4%가 넘게 올라옵니다. 이쪽에서는 다시금 18만 원대 주가를 회복해주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 자, 마찬가지로 바이오 종목인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소폭 좀 올라가는 흐름이죠. 전장 대비 1%대 올라오면서 79만 5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주들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장 일단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네이버부터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일단 상승 탄력이 아주 강하진 않고요. 현재 0.3% 소폭 올라오고 있습니다. 33만 원에서 거래가 되는 상황 속에서 카카오가 상승 탄력이 더 강합니다. 2% 넘게 올라오고 있죠. 현재 구간 10만 4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 은행주들과 철강까지 좀 양호한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철강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철강 대장주인 포스코 오늘장 전장 대비 거의 2% 가까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철강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그래도 강세 흐름 확인이 되는데, 자, 포스코부터 일단 1.7% 올라오면서 28만 7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은행주들의 경우에도 나란히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자, 카카오뱅크가 1.8% 올라오면서 5만 원대 근접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KB금융도 1%대 올라옵니다. 5만 5,7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특징주로 중국 소비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소식 오늘장에서 많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중국향 수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 또는 면세, 의류 같은 이런 관련주들, 소비주들의 주가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장 주가도 일제히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먼저 화장품부터 보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부터 이렇게 LG생활건강과 함께 코스맥스까지 일제히 급락하는 흐름 연출이 되고 있죠.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같은 큰 종목들도 7%가 넘게 밀리고요. 코스맥스는 거의 10% 가까이 밀리면서 급락 중인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함께 또 면세 관련된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 중인 흐름인데요. 호텔 신라부터 거의 7% 가까이 밀리면서 낙폭이 점차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8만 원대 아래로 내려왔고요. 신세계나 현대백화점 같은 대표적인 종목들도 일제히 약세 흐름. 거기다가 JST나 6% 넘게 밀리면서 3천 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종목이 특히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거의 9% 가까이 내려가면서 3,335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의료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장에서 충격이 상당합니다. 그중에서도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FNF의 경우에 두 자릿수 하락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2% 넘게 급락하면서 70만 3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휠라홀딩스도 4% 가까이 밀리는 모습, 신원도 거의 5% 가까이 밀리면서 뚜렷하게 내려갑니다. 1,8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요. 한세실업 같은 종목도 1%대 내림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아직까지 큰 폭의 하락 구간 확인이 되고 있죠. 전장 대비 2%가 넘게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도 20포인트 가까이 밀리는 흐름 확인이 되고 있고요. 거래대금은 8조 원이 조금 넘게 집계가 됩니다. 현재 구간 보시면 870포인트 조금 넘어서는 수준이죠. 87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오후장에 잠시 낙폭을 줄여주나 싶다가 다시금 또 밀려나고 있습니다. 870포인트 조금 넘어서는 수준에서 현재 구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외국인도 그리고 기관까지도 매도가 좀 더 많습니다. 자, 외국인부터 보시면 3,3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가 기록되고 있고요. 자, 기관까지도 1,4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기록되는 가운데서 개인만이 홀로 사들이고 있죠. 자, 개인은 현재 5천억 원 이상 매수 우위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부터 먼저 확인해 보실 텐데요.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셀트리온 형제들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회계 관련된 불확실성의 해소로 인해서 삼형제 주가가 오늘 모두 탄력을 좀 받고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장 보시면 전장 대비 5% 넘게 올라갑니다. 7만 원대 회복이 됐고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에도 거의 6% 가까이 올리고 있죠. 현재 99,1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이 셀트리온 형제들을 제외한 제약바이오 종목들 일자리 좀 내림세죠. 보시면 HLB부터 일단 3% 넘게 밀리면서 29,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래쪽에 진단키트주인 시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뚜렷하게 좀 밀립니다. 시젠은 현재 구간 전장 대비 4% 넘게 밀리고 있죠. 5만 원대 아래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2%대 내림세입니다. 55,7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이 많이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급락세가 확인이 됩니다.
자, 에코프로 BM부터 보시죠. 에코프로 BM이 전장 대비 6% 넘게 크게 내려옵니다. 32만 원대도 약간 위태로운 모습 현재 구간 확인이 되고요. 특히나 LNF의 경우에 오늘장 크게 밀립니다. 8% 넘게 급락세가 연출이 되면서 오늘장 보시면 현재 구간 17만 1,500원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양극재 종목들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전해질인 첨보까지도 이런 급락세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첨보는 전장 대비 7%가 넘게 밀리고 있죠. 27만 원대 아래로 내려오면서 26만 9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게임주들 오늘 주가 흐름 여의치가 않습니다. 펄어비스가 일단 그나마 좀 나은 모습인데 펄어비스 현재 구간 확인해 보시면요. 약보합권에서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펄어비스는 그나마 좀 변동폭이 낮은 수준이고 카카오 게임즈와 위메이드가 조금 더 많이 흔들립니다. 현재 구간 확인해 보시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전장 대비 5% 넘게 밀리고 있죠. 98,1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이렇게 뚜렷하게 좀 밀리는 흐름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주인 리노공업도 일단 하락권에 있습니다. 리노공업이 전장 대비 2% 넘게 밀리는 흐름이죠. 18만 2,8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자, 그리고 오늘 미디어 콘텐츠주 일단 콘텐츠인 스튜디오 드래곤은 조금 올라옵니다. 0.4% 올라오면서 91,2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ENM이 2% 넘게 밀리고 있죠. 12만 3,100원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윤당선인과 관련된 종목들이 자주 거론이 됩니다. 자, 오늘장에서도 그런 종목분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종목들 묶어봤습니다. 일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임명이 됐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오늘 소위 안철수 관련주들이 움직임, 주가가 강세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안랩이 일단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5% 넘게 현재 구간도 강세 흐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써니전자와 까뮤 ENC의 경우에는 상승폭 거의 다 좀 줄여줬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강보합권 수준에서 그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함께 IT 관련 정책 기대감이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AI와 로봇 관련 업계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몇몇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줌 인터넷 같은 종목이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6,46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대신정보통신과 마인즈랩 같은 종목이 급등세를 보여줬다가 조금 윗꼬리를 달면서 고점 대비 조금 내려오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그래도 대신정보통신은 아직까지 17%대 강세고요. 마인즈랩은 현재 구간 5%대 올라오는 모습 29,900원에서 거래가 됩니다. 이 밖에 린네트도 아직까지 오름세 확인되고 있고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이 로봇스타의 주가 탄력이 상당히 강하죠. 현재 구간도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25,800원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하나 더 원격 의료 도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 관련주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인성정보가 일단 11%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유비케어와 비트컴퓨터, 지니너스 같은 종목도 일제히 오름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시면 이 저출산 같은 인구 절벽 문제를 다룰 새로운 부처를 만들 것이다, 이런 기대감과 함께 소위 저출산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로투세븐 같은 종목이 12%대 급등세죠. 9,93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캐리소프트 또 올라오면서 만원대에 근접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물 3월물 보겠습니다. 선물 보시면요. 전장 대비 1% 가까이 좀 밀리는 흐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353.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자, 수급 동향까지도 체크를 해볼 텐데요. 수급 보시면 일단 개인부터 200계약 정도 매수 우위가 기록이 되고 있고요. 자, 외국인도 1,700계약 이상 매수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1,700계약 이상 매도가 더 많은 모습 현재 구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황 전해드렸습니다.